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잠깐만, 소리 공유 좀 할게.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N극이 위에 있고 S극이 아래에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네 손가락이 S극 쪽으로 방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손 모양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에 가리키는 방향인 앞쪽으로 이 도선이 이동을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앞쪽으로 얘가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앞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른손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전동기는 뭐고 그 원리가 전기 자동차나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 선풍기의 프로펠러, 세탁기의 세탁통, 믹서기의 날 등을 회전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이것! 과연 이것은 뭘까? 바로 전동기! 전동기에는 자석과 사각형의 코일이 들어있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회전하게 돼. 어떻게 회전하냐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왼쪽 부분은 전류의 방향이 뒤쪽을 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아. 그리고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코일의 왼쪽 부분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지. 이 힘에 의해 코일이 회전하게 돼. 이처럼 전동기는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전기기구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휴대전화의 진동을 일으키는 데 쓰이기도 해. 자, 그러면 전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동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잖아요. 이 힘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노트에다가 필기해주면 되고 요 그림은 따로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리겠어 하는 친구는 그리세요. 그리고 프린트한 친구들은 아마도 네모칸 요거 이 설명 정의는 나와 있을 거고요. 네모칸으로 이 앞에 전동기가 빠져 있을 거야. 전동기를 써 넣어주면 됩니다. 전동기의 원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석 안에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플러스 극이 있고요. 마이너스 극이 있죠. 당연히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시작돼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지금 이 코일에서의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S극과 가까운 이 도선 부분을 1번, 그리고 여기 2번, 여기 3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도 나타내보면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힘을 받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힘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번과 3번에서 힘을 어떻게 받을지 우리 손을 가지고 또 해볼 수 있겠죠? 자, 손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스스로 해봐. 우선은
당연히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모니터 보고 있죠? 모니터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을 뻗는데요. 이 네 손가락이 지금 왼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손바닥이 어디 있어? 어디를 향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힘이 위쪽으로 향합니다. 그럼 반대쪽은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전류의 방향만 바꿨죠. 이런 경우에 힘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위쪽으로 작용하고 한쪽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코일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요렇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되겠지? 요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게 위쪽이 올라가고 여기가 1번 여기 1번 여기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올라가고요. 3번은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얘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3번, 1번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 이 부분은 관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성.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 관성 배웠죠? 만약에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 또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질이 관성이죠. 이런 관성 때문에 얘가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서 이런 모양이 됐다가 다시 여기 한 반 정도 90도 정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나머지 90도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이렇게 움직여서 관성에 의해서 끝까지 움직여가지고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도선에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3번은 항상 아래쪽으로 흐르고요. 여기가 아래, 여기가 위라고 했을 때 1번은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면 항상 힘의 방향은 똑같겠죠. 힘의 방향은 1번은 항상 위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3번은 항상 힘의 방향이 아래로 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이 위치를 바꾼 이후에 또 이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우리가 원하는 건, 전동기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바로 다른 바퀴로 도는 게 아니라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도는 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1번이랑 3번이 돌아가면서 위치가 바뀌잖아. 그런데 전류의 방향, 이 도선 안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1번은 위쪽으로, 3번은 아래쪽으로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거릴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우린 이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이 이 위치로 왔을 때도 전류의 방향을 항상 위쪽으로 가게끔 하고 1번이 이쪽 위치로 오더라도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전류의 방향은 고정을 시켜주면 회전을 하겠죠.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이게 정류자라는 게 있어요. 정류자. 정류자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줘. 이 도선 안에서의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줘서 그런데 결국 흐르는 거는 계속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데 여기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선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 정류자 부분도 같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닿는 부분, 여기에 플러스에 닿는 부분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닿는 부분은 도선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도선 안에 전류가. 그래서 이 정류자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왜 전동기가 회전을 할 수 있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려고 뭐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는 그냥 전동기를 한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게 정류자구나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데 그걸 이용한 게 정동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